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웅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요즘 어디 행복하세요? 요즘 행복하냐고요? 살림 좀 나아졌습니까? 예전에 옛날 그 민노당이라고 있었죠. 민노당의 권영길 그 대표가 대통령 출마했을 때 어디 행복하십니까? 살림 좀 나아졌습니까? 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뭐랄까 신선한 느낌을 주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조금 전 보니까 뭐 좀 행복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공항에서 이제 저 관세구역 이제 통과하면서 검색구역 통과하기 전에 저 지갑 속에 있는 저 신분증을 좀 꺼내서 위조할 수도 있으니까 좀 꺼내달라 했더니 이 새끼 그 뭐 어디다 대고 그 하다가 사장 불러. 그 다음날 또 공항공사에서 또 사람이 가서 또 엄중 또 사죄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김정호 의원이 그 공항공사의 갑질을 내가 시민으로서 맞서 싸운 건데 무슨 소리냐고 며칠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결국 그 공항 보안 직원한테 오늘 공식 사과하는 그 전화를 걸었다고 좀 방금. 방 떴습니까? 예, 뭐 그렇게 해야지 왜? 아이고 그 자기가 그렇게 갑질하고 시끄럽게 해놓고서 그걸 아니라고 또 이렇게 꼭꼭 우기고. 그러니까요. 그 김종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가 이제 보면 경남지사 출마하면서 생긴 보궐 그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아니에요? 조선이고 뭐 김종욱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뭐 노무현 또 돌아서 노무현 재단 거기서 일했던 사람인데 자신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 정의로운 사회, 불평등한 사회를 갖다가 깨부수고 정의가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제 그 사람들 그런 얘기는 이제 뭐 말뿐인 거지. 아직도 그런 얘기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제가 믿어서 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유명한 얘기, 뭐 기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회는 평등하고, 그다음에 과정은 저 잊어먹어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번에 이재명 잡고 뭐 안희정 잡고 이재명 날리고 박원순 남았다. 참 근데 보면 입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우리 보면 조선시대 우리 옛날 그 선비 유교의 선비들은 지행 합의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는 것 행동이 같아야 된다. 뭐 김정호 의원 뭐 주변에 뭐 김경수나 뭐 세상에 별로 뭐 큰 도움된 일 하는 거 없는 것 같고 캐리어들은 저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 따라다닌 거 없는 사람들이 뭐 온 세상을 뭐 바꾸고 정의롭게 만들 뭐 보관이 있는 것처럼 허풍만 떠올고 뭐 이제 뭐 그게 자명해진 거 아닙니까? 자명해졌는데 과한 얘기인가요, 제가? 전 전혀 과한 얘기를 생각하지 않고요. 이른바 좌파,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 보면 뭐 평화 이야기하고 뭐 환경 이야기하고 하는데 지금 아까 지행 합의를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세상 돌아가는 것에 어떤 괴리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네이버를 보니까 네이버 정치 분야에서 정치 부문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뉴스가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성탄 축하 카드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카드 뭐 별 얘기 없습니다. 뭐예요? 박노해 시인의 그 겨울의 시를 인용을 했고요. 그 시라는 건 할머니가 이제 날씨가 춥고 그러면 그냥 밤에 중얼중얼 아이고 옆집 뭐 개똥이네는 어떡하나 산에 노루는 어떡하나 이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겨울을 보냈다는데 그거가 관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결론 내린 거예요.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사이비 교주나 성탄절에 할 얘기지. 아니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국민이 행복하는 그날까지 내가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걸 어떻게 뭐 무슨 맥락도 안 닿는 두 개를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나는 행복한데 내 행복 나도 내가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이 다 행복해지길 바란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할 처진가 이 양반이? 그래서 제가 그 처진 조금 이따 알아보고요. 댓글에서 가장 공감 순위가 높은 것이 뭐냐니까 이건 뭐가 좀 틀려도 단단히 틀렸다. 즉 예를 들면 모두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그건 정치는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모두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온당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 것이 아마 댓글에 제일 많이 공감을 갖다 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불교에서도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자비행위라고 자비를 베푼다는 건 세상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행복하게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것이다라는 건데 얼마나 지금 추운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의 행복이 여러분 모두 따뜻하길 바란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라는 게 상식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어거지 같은 표현을 많이 쓰는 지금 이걸 보면서 저는 내일 저 무슨 뭐 개성에서 한다는 뭐 남북 도로철도 연결 시국 행사를 한다는데 내일 그거죠. 이선권이라는 친구 온다는데 그 친구 내일 오면 뭐라고 그럴까? 평양말로 한번 해주십시오. 동무들 아니 그때 지난번에 9월 19일 날 우리 저 이재용 부회장들 보면 우리나라 굴지의 그 대기업 총수들에게 얘기했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얘기했는 리성권이 내일은 뭐라고? 내일도 뭐 유엔에서 그 착공식 아닌 착공식이죠. 착공식 아닌 착공식입니다. 뭐 가서 뭐 침묵을 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북에 그 입 달린 사람들만 와가지고 기념사진 찍는 거예요. 기념사진 찍는 건데 리성권이가 와서 뭐 무슨 침묵이라 좀 갖고 오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리성권이는 조명균 그다음에 뭐 김현미 장관 등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가면 뭐라 그래? 이 동무들 아니죠. 동무들 이게 다야? 아니 뭘 갖고 와야지. 갖고 오라고. 뭐 갖고 오라고 이러겠죠. 네, 참. 지금 또 저 일부 저 정권 옹이 언론들이 유엔 안보리가 이 기공식인 착공식 무슨 사진 촬영식이라고 사진 촬영식이라고 이 사진 촬영식을 뭐 제재해서 풀어줬다. 이걸 뭐 무슨 어마어마한 일처럼 했는데 사진 촬영하는 것만 허가를 해준 거예요. 어떤 물자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 유엔 안보리에 들어가고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 있죠. 그다음에 핵 미사일 개발에 지금 이게 30개가 넘어가는 거 같아요. 지금 지난 3월에 있었던 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407호를부터 시작해서 저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뭐 825호, 1545, 1695, 1718, 1874, 1718이 좀 굉장히 눈에 띈다. 1718이 유명한 거죠. 핵 실험 바로 있대요. 1887.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지난번에 저 뭡니까 저 문재인 그 김정은 정상회담에 사용된 그 고급 차량. 그것도 지금 어떻게든 들어갔는데 지금 제재 위반이라는 걸 좀 조사하겠다는 마당에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 조선민항 베이징 들러서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은 그 스튜디오스들 저 핸드백 속까지 뒤진다는 거예요. 고급 화장품 같은 거 들어있나? 그 사실품 밀수니까. 밀수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엔 제재 위반 품목이에요. 고급 술, 뭐 저 김정일이가 좋아했다는 뭐 와인, 그 다음에 꼬냑 이런 거 다 하고 한 건데 자. 유엔 안보리의 이런 철통 같은 제재,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지금 올해 뭐 북한의 뭐 수출이 뭐 80% 90% 뭐 줄어들었단 마당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유엔과 미국이 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 가서 사진 찍고 장관들이 모여 사진 찍고 하는 그 심리는 뭔가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기치는 겁니다. 아니 진짜 국민들 우리 보면 야바위라는 거 있죠. 예전에 보면 시장 가면은 이렇게 뚜껑 3개 놓고 이렇게 주사해 놓고 골라 마음대로 골라봐. 자 주사 이거 어디 있나 한번 거기 찾아보자. 맞추면 이게 국민들을 갖다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수 신형이 비슷한 거죠. 이 아파트 어디 저 제주도 저 용도암 그 바로 50m 앞에 저기 오피스를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쫙 사진 크게 찍어놓고 용도암 앞에 세워진 거 찍고 자 이거 뭐 인허가는 안 되는 거지만 우리 저 제주도 원희룡 지사 모셔놓고서 뭐 관광공사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필이면 해도 원희룡 지사 얘기합니까? 아니 제주도에다 만약에 한다면 되지도 않을 일을 사진 찍고 하는 게 이게 정부가 국민을 갖다가 현혹시키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그걸 한마디로 하면 사기라고 그럽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 당장은 뻔히 알면서 일단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대못박기 있지 않습니까? 못이라도 박아놓고 못이 박히냐고 그게? 침이라도 발라놓자는 거예요. 자
자, 말난 김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지금 당장 불가능한 거 알면서 또 국민들 놓고 골라 마음대로 골라 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종전선언이죠. 종전선언. 종전선언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종전선언 이거 했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무책임하면 국제사회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이거 해서 나중에 혹시 북한이 이거 말이야 좀 약속 위반하면 그때 물러도 된다. 이게 물러집니까? 아니 종전선언하면 유엔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한대. 주한미군 철수하고 일단 유엔사 해체는 되는 거니까. 유엔사 해체는 되죠. 종전선언을 하면 그거를 북한이 트릿하게 굴면 그냥 취소하면 된다. 취소하면 된다고. 그게 지금 지난번 미국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야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와 그렇구나라고 거기에 또 현혹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제사회 아니 현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내일 그 개성에 가가지고서 하면 또 어디 KBS, MBC를 비롯해 가지고 온갖 100개의 언론 중에 99개는 드디어 미국이 제재 해제에 청신호를 줬다. 비건도 와서 무슨 이런 북으로 기차관을 감동을 받았다. 이제 곧 미국이 풀어줄 수도 있고 유엔에 풀어줄 수도 있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지금 이게 한 20개가 지금 걸려 있는데 도대체 온 놈이 이걸 갖다 푸냐고요 이걸. 참나 이거. 참나. 참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오늘 또 무슨 최저임금 했는데 제 친구들 우리 또래들 미국 가서 유학하고 거기 지공한 사람 맞죠? 미국 40시간 근무합니다. 네. 아니 40시간 근무해도 미국 맨하탄에 사는 친구들은 20만 불씩 벌고 미국도 시간당 급여가 정해지잖아요. 무슨 직책에 따라서. 약사들은 시간당 $60, 의사들은 시간당 $100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 하는데 아니 근로 시간을 이렇게 물론 근로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40시간으로 가야죠. 52시간으로 한다는 걸 우리가 반대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일본은 지금 경기가 호황이 되고 관광객들이 불과 4년 전보다 3배가 더 늘어나고 하니까 교토 같은 데는 관광객이 넘쳐나고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실 최저로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모셨던 강창희 의장님께서 최저임금법을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80년대에 통과시키셨는데 정말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라는 걸 유지해 줘야지. 이게 당연히 가야 될 어떤 목표인 거지. 일본은 지금 최저임금 정해놨지만 대부분 다 더 준다는 거면 사람 일손이 모자라니까 임금이라는 것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나 최저선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건 해주는 것이지. 이게 경제의 발목을 잡는데 또 더 늘렸대. 주유수당인가 주유수당이라는 거는요. 왜 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열어갈 때 우리나라 임금체계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진국 딱 떨어져요. 이러면 시급 얼마고 땡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본급이 있고 뭐가 있고 주유수당이라는 것은 그때 우리가 그야말로 고과로사 있던 30년 전에 일주일 6일을 일하면은 일요일을 쉬게 해주는 대신에 그 기본급이 원체 작으니까 주유수당을 좀 더 줬던 건데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휴가 중에 대통령 보니까 이번에 경제장관 녹관이라고 하든 녹실이라고 하든 청와대 그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이른바 기업에서는 결사 반대합니다. 이래서 주유수당을 갖다가 포함시키게 함으로써 축하합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른바 대한민국의 귀족 노조 여러분 축하합니다. 주유수당이 포함됨으로써 최저임금이 드디어 10,000원 넘어갔어요? 1,3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니까 현재 시스템으로 하면은 6,500만 원 받는 우리 임금체가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6,5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그걸 지불하는 잘못한 업주가 처벌받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건 잘못된 거면 당연히 법을 갖다 고쳐야죠. 법을 고쳐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노총, 그다음에 한국노총 등 일반 귀족 노조들한테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뜻에 끌려가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이런 것보다는 이제 연방 준비제도이사회, 페더럴 리저브 보드가 1년에 몇 번씩 올리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온 경제가 이걸 이제 연동이 돼서 쭉 돌아가잖아요. 며칠 전에 한국일보 논설이 있었는데 한국일보 저는 굉장히 친여적이라고 알았는데 그대로 한국에서 기업하는 미국 그 비즈니스맨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공산주의자더라. 그걸 칼럼에 썼더라고요.
어떻게 카드사의 이유는 카드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네. 또 여러 카드 경쟁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임금과 뭐 저 가격과 이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유기체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미국은 금리 0.5%, 0.2% 시장에 맡겨 있죠. 시장에 맡겨요.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그 한국일보가 그렇게 썼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인 줄 알았더니 공산주의자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공산주의자다. 경제정책 하는 걸 펴는 거 보니까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그렇게 용감하게 썼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보다 이 사람들의 이 문재인 대통령과 뭐 이 사람들 관념의 유인, 관념의 유인. 아까 다시 한번 뭐라고 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뭐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뭐 나의 행복이 여러분 모두의 행복이 되기를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두 번째로만 첫 번째로 많은 댓글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얘기할 수 있나? 국민 모두의 행복이 대통령이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잘 사시 이렇게 얘기해야지 첫 번째. 두 번째로 공감이 많은 댓글이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뭐 루이 14세야? 짐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너희들의 행복이노라. 국민의 행복이노라. 저는 직감적으로 성탄절이라서 사이비종교 교주가 저 설교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대요. 첫 느낌은. 뭐 오늘 뭐 하여튼 좌우지간 뭐 크리스마스인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 저 국민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아프게 생각하는지 그거 갖다가 우선 몸소 체험하십시오. 전 내일 철도 행사 보면 정말 그 길거리에 그 철도 떠나가는 길변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네. 아니 저 아저씨를 딱 홀딱 벗었네 벌거벗었네 그렇게 손가락질할 것 같아요. 벌거벗은 임금님의 벌거벗은 신하들 되지 마십시오. 자, 뭐 크리스마스 날 좀 따가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모두가 행복한 좋은 저녁 되십시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